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장동 사건 수사 관련해서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지금 자택 그리고 당사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자택의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치 국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국회 그리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죠. 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 현장이라든지 또 지난번 당사에서도 대치 국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민주당 차원에서 좀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이 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김용 부원장의 전격 기소가 이뤄졌고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불법 정치 자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뇌물 등 대장동과 연결고리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들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열진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관련된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러한 대장동 일당의 불법 정치장과의 연결고리들을 찾아나가는 수사가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저희 취재기자 전원을 들으니까 민주당은 그 정진상 실장은 국회에서 근무하고 민주당에는 뭐 그 사무 공간이 없는데 왜 민주당 상까지 왔느냐라는 입장이라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 정무실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당사에는 전혀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당사에는 사무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오지도 않았고 근무도 안 한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김용 부원장 관련돼서 기소를 하고 정진상 실장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하는 걸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까지도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 아마 검찰은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입을 연 이후에 김용 부원장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오늘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걸 보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요. 작은 돌 하나만 던졌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를 잘하더라. 많은 내용들이 확인이 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만 얘기하는 것만 같고 죄에 대한 입증 여부 따져묻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전격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돈을 만든 사람, 전달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들과 거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정진상 실장 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위처럼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혐의를 바탕으로 뭐 체포영장을 실질적으로 청구를 한다던가 이후에 구속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들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제 수사의 속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는 과정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결국 피해갈 수는 없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그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그 받았다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영장에 적시했고요. 오늘 이 정진상 실장의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 그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없었고 이게 뭐 경선 과정에서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이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예컨대 공소장 내용 중에 명확한 증거로 보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컨대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도 유동규 씨한테까지 넘어간 정황만 있는 메모장이고요. CCTV를 분석하고 뭐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다 길거리에서 이제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저는 다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다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같이 술을 마시고 뭐 접대를 받고 이런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선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짧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재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창피 주기, 망신 주기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뭐 압수수색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전국 소식 키워드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제 예결위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분명 없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 모두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을 조금 더 철저히 했었으면 어땠을까? 혹은 아니면 그 당시 초창기 신고가 들어왔던 시간,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했던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던 10시 15분 전후 경우로 경찰 등이 응급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짙게 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서서 이 일에 분명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일에 대해서 아마 무한한 책임감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또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 정도의 의미를 담아서 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국가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이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그럼 직접적으로 이 일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어떤 그 권한과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현장에 갔냐 안 갔냐의 문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고 누가 지휘 책임이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물러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총리든 행안부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이런 분들의 책임 있는 어떤 그 결단 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어떤 황망함 그리고 분노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어느 선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가 이제 남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사퇴 요구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좀 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선 수습으로 가닥이 지금 잡힌 걸로 봐야 될까요? 사고 발생 초기부터 일단 이 일에 대한 수습 그리고 유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부상자에 대한 회복 뭐 이런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들을 쭉 해왔죠. 결국 진상을 규명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먼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윤희근 청장 혹은 이상민 장관 등 핵심적인 주무부처 장관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 이른바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김대기 실장도 나와서 자리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쉬운 일은 누군가에 대해서 자리에서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리고 일단락을 짓고 국면의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윤희근 청장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렸거든요. 경찰청장으로 할 수 있는 분명한 진상 조치들에 나서라 스스로가.
그 내용이 윤희근 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냐라고 하면 오늘 경찰 특수본에서 윤희근 청장에 대한 휴대전화 등 강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습은 수습대로 해나가되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 묻고 그리고 이 일에 이어서 정무적, 정치적 책임의 범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져가게 되는지도 결국 인사권자의 고민이고 역할이 될 것이거든요. 현재는 지금 정치적인 국면으로 이걸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규명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고 마지막 순간 어느 정도의 수습 국면들이 정리가 됐을 때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과정들은 대통령의 결단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세월호 때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이 8개월 수습한 다음에 사퇴하지 않았냐라고 언급했다는데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국민적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찰과 소방이 있었어도 그 해결 안 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수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습 이후에 그러면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든지 그럼 국민들 볼 때 그래도 인정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주영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 세월호 참사 때 본인이 그럼 왜냐하면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수습하고 그러면 물러나겠습니다. 약속하고 물러났어요. 그건 책임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의 태도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보면 물러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책임질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만약 김대기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 하면 명시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수습하고 그리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어느 정도 인정이 되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명시적 표현도 없고 국회 답변 내용을 보면 본인은 별로 그렇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대통령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물러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책임질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